경제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제가 전공하는 분야는 산업조직론이라는 분야입니다. 시장 구조가 독점인지 과점인지 아니면 완전 경쟁인지 이런 시장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 전략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공정거래 사건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다. 공정거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기업들이 담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독점 기업이 있어가지고 독점 기업이 자기의 지위를 시장력을 남용을 해서 경쟁 사업자들 시장에서 쫓아낸다거나 뭐 이런 거를 규율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분야를 전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정거래 사건, 공정위의 일에 많이 관계가 되게 되었습니다. 보통 공정거래 사건은 신고 사건과 직권인지 사건으로 나누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고 사실 사건이 안 될 수도 있죠. 사건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직권인지는 공정위가 이렇게 시장이나 기업들의 행동을 평소에 감시하고 있다가 이러한 행동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거나 경쟁 질서를 해치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공정위에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가금류 관련해가지고 일련의 담합 사건들이 쭉 있었고요. 재작년에 종개, 그리고 작년에 3개, 그리고 이번에 6개였는데 이거는 이제 치킨 가격이 아니고 그 치킨 회사 또는 우리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닭고기들 있잖아요. 그 닭고기를 공급하는 단계에서 닭고기 업체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과징금과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고발 조치가 들어간 사건입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이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별이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은 기업들이 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그거를 우리가 흔히 경쟁법 위반 사건이라고 분류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2009년쯤에 퀄컴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퀄컴이 그 시장에서 1위 사업자였는데 퀄컴이 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 통신 칩을 만드는데 통신 기술과 통신 칩을 원료로 사용해 가지고 핸드폰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핸드폰을 만들고 할 때 퀄컴이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내 물건을 몇 % 이상 사주면 가격을 깎아줄게 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사실은 물건을 많이 사면 가격을 깎아준다라는 거는 이제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가격 깎아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퀄컴이 제시했던 조건은 그냥 많이 사면 깎아준다가 아니고 내 물건 사용 비율을 높이면, 바꿔서 얘기하면 내 경쟁자의 물건을 쓰지 않으면 그러면 가격을 깎아주겠다고 조건을 걸었던 거고요. 그 조건에 대해서 그 공정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법원, 대법원까지의 판단은 1위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을 해서 그 2위, 3위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가격 정책을 경쟁 사업자의 물건을 안 쓰는 조건으로 내 물건을 가격을 할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경쟁법에 위반된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업 결합이라고 하는데 M&A 해가지고 기업들이 원래는 독과점 기업이 아니었는데 이게 둘이 합병하고 나니까 독과점 기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많이들 관심을 가졌던 기업 결합 사건은 배달의 민족이랑 요기요가 기업 결합한 사건이었는데 이 당시에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의
배달앱 시장에서의 합산 점유율이 90%를 넘어가는 수준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기업 결합을 그냥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는 시장이 거의 독점화되기 때문에 그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편의가 저해되는, 예를 들면 음식점 수수료를 올린다든지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쿠폰을 줄인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이 되어서 공정위의 조치는 요기요를 매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니었고요. 요기요를 소유하고 있던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소유하고 있던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하는 사건이었고, 딜리버리 히어로의 가장 큰 장점은 독일과 유럽과 해외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굉장히 선진화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배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 측의 설명이었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1위 사업자였고요. 마케팅 능력이나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능력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이 기업 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라는 것은 딜리버리 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의 능력과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측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능력 사이의 결합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였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배민과 요기요와 기업 결합이 되면서 시장이 독점화되고, 이 독점화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후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딜리버리 히어로의 그 사업 부문 중에 하나인 요기요를 매각해서 경쟁 상태는 유지를 하되 그 기업 결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증진 부분은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고려하에 공정위가 낸 처분이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쪽에서 공정위의 그 의사를 이해하고 요기요는 GS25에 매각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어떤 특정한 기업 결합이 있을 때 해당 기업 결합이 자신의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한 정도 이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 결합 심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서 장사를 하는 기업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배달의 민족과 그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 결합 심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통과를 시켜준다고 해서 그 기업 결합 심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나라에서 그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야 기업 결합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기업 결합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통상 기업 결합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기업 결합 불허를 받은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업 결합을 보통 포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다가 EU에서 불허가 돼서 이제 그 기업 결합을 철회한 적이 있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EU 지역에 선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업 결합에서 EU가 굉장히 중요한 당사국이 되거든요. 이 기업 결합을 통해서 발생하는 상품의 소비자들이 EU 영내에 있기 때문에 EU 영내에서 발생하는 기업 결합 사건이라고 EU가 판단을 하고 심사를 진행을 했고, 이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최종 불허 처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직접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상조 회사 같은 경우인데, 금액을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가 폐업을 한다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공정위에서 다루는 소비자 피해 관련해서 가장 큰 사건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들입니다. 표시를 거짓되게 한다든지 광고를 과장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명했던 사건 같으면은 벤츠가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그 차량이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기계가 잘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가 그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했는데, 이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들이 이제 소비자 피해 관련한 직접 피해 관련한 사건들 유형들 중에서는
가장 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우리가 흔히 갑을 문제라고 부르는, 공정위에서 다루는 갑질 사건들은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들인데, 최근에 기술 탈취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에게 야, 니네 갖고 있는 기술 다 가지고 와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 기술을 빼돌려 가지고 자기 기술처럼 특허를 따로 낸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유통마트가 납품업체 납품 단가를 후려친다든지 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 같은 대규모 기업 집단의 여러 가지 일탈행위 관련 사건, 내부 거래를 통해서 총수 일가에게 부당 지원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고요. 기업 간의 경쟁은 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게 놔둬도 되지 않냐라는 그런 외침들이 좀 있잖아요. 또 공정위의 이제 공식 입장은 최소 규제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기업들이 활발하고 그 효율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공정위의 역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정위의 역할을 규제가 아니라 규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정위의 규율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차별받는 기업이 없도록 기본적인 규율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래야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위가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기업들이 정말 잘 경쟁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공정한 거래란 모든 기업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것이다.